응?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려주카 서정원입니다. BMW 차량들의 ID4, ID5 이런 것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소프트웨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친다면 윈도우 7, XP, 윈도우 11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윈도우는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다 날린 다음에 새로운 버전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시스템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ID4를 ID5로는 올릴 수가 있는데 ID7, ID8 이런 거를 옛날 차량에다가 덮어 씌울 수는 없어요. ID7까지는 억지로 덮어 씌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류가 많았었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량과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억지로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ID4인 차량에다가 ID6를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제 차량인데요. 이런 버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별로 안 궁금하실 테니까 오늘은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할 거냐, 그 ID4를 오늘 ID6로 바꿔줄 겁니다. 지금 현재는 ID4 상태고요. ID4에서는 원래는 카플레이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MMI라는 거를 저는 설치를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전부 다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순정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연결도 좀 불안하고 작동 상태도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매끄럽게 작동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바꾸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 HUD 보이시죠? ID4는 제한 속도만 나옵니다. 근데 이걸 ID6로 올리게 되면은 카메라 정보까지 나와요. 카메라가 몇 미터 남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집니다. ID6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차 원래 헤드 유닛, 그러니까 컴퓨터죠. 헤드 유닛을 이용해서 그 헤드 유닛에 프로그램을 덮어 씌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프로그램만 덮어 씌웠을 경우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하긴 하는데 계속 끊겨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냐? 지도를 날려버리고 사용하면은 끊기지 않고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도를 날려버리고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HUD에 나오는 ID6의 장점, 카메라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제한 속도까지도 카메라가 인식을 했을 경우만 잠깐 나오고 이후에는 또 다시 점점점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ID6를 올려서 카플레이는 사용 가능하게 되지만 플레이를 얻은 대신 HUD에서 표시를 해주는 속도 정보라든지 카메라 정보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도를 지우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헤드 유닛을 빼서 그 헤드 유닛에 램을 새로 하나 더 달아준 다음에 ID6를 설치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램 추가하는 작업이 일반적인 납땜이랑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개인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업체에 가서 추가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차 처음 가져오고 업체에다 알아봤을 때는 그 당시가 한 4년 전인가 그렇거든요. 한 60만 원 좀 넘게 달라고 했었어요. 60만 원이라는 비용이 좀 저한테 너무 부담되는 비용이라서 그냥 제가 MMI로 직접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 운 좋게 ID6용 헤드 유닛을 아예 구했습니다. 이 공조기 쪽을 다 탈거를 해서 헤드 유닛을 빼고 제가 구한 헤드 유닛으로 바꿔서 다시 장착하는 그런 작업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플러스 모니터까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MMI는 모니터 자체에 MMI가 포함된 그런 기계라서요. 모니터도 빼서 원래 순정 모니터로 교환을 할 예정이에요. 우선 시작 전에 실내 내장재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세차 타월 같은 거를 쫙 깔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소닉을 좀 떼주고, 공조기 탈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잡고 당기면 빠져요. 지금 빠졌죠? 이 상태로 뒤쪽에 커넥터들만 빼주면은 그냥 바로 빠지거든요. 근데 그 커넥터 빼는 게 귀찮습니다. 커넥터는 총 2개가 달려 있습니다. 비상등과 문 열고 닫히는 쪽에 달려있는 커넥터 하나와 공조기 세팅하는 커넥터, 이렇게 2개가 달려 있는데요. 우선 빼고 어떻게 빼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커넥터를 모두 뽑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상등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뒤쪽에서 비상등 버튼 쪽을 이렇게 밀면은 얘가 앞으로 좀 빠집니다. 그 상태로 뒤집어서 보면은 아래쪽에 핀이 걸려 있어요. 그거를 뾰족한 걸로 눌러주면서 빼면은 쉽게 빠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뒤에서 보면은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서 커넥터를 빼면은 쉽게 빠져요. 다음은 공조 시스템 버튼 모여있는 요 트림을 빼줄 건데요. 일단 이 밑에 커버를 벗겨주면은 아래쪽 볼트가 나옵니다. 헤라 넣고 당기면은 바로 빠져요. 제가 앰비언트가 되어 있어서 커넥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그러면 이쪽에 볼트가 총 4개가 보입니다.
볼트 4개를 풀면 바로 나오는데요. 앰비언트가 되어 있어서 커넥터가 2개가 있을 거예요. 얘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앰비언트가 싸제로 작업이 되어 있어서 이런 커넥터가 있는 거지, 앰비언트 없는 분들은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여기에 있는 커넥터 하나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제 공조기 커넥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따로 키 없이 당기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조기까지 탈거했습니다. 이게 헤드 유닛이거든요. 볼트는 2개가 들어가요. 좌우로. 헤드 유닛을 빼기 전에 모니터부터 일단 뺄게요.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밑에 2개의 볼트가 들어갑니다. 모니터 볼트 빼시다가 안 떨어지도록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뒤편에 LVDS라는 케이블이 있는데 하나만 빼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MMI이기 때문에 커넥터가 좀 여러 개 있지만 원래 순정은 커넥터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거를 키를 누르고 좌우로 엄청 흔들면서 빼야 돼요. 한 번에 빠지는 커넥터가 아닙니다. 굉장히 꽉 물려있는 커넥터이기 때문에 천천히 빼셔야 돼요. 뒤에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작업을 하고 빼서 보여드릴게요.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제 힘도 빠지고 있어요. 됐습니다. 리눅스 기반의 MMI 본체, 일단 모니터 뺐고요. 이게 지금 모니터 케이블이에요. 여기 뒤에 이 키를 눌러주고 좌우로 계속 비틀어야지 겨우 빠집니다. 진짜 안 빠져요 이게. 이거는 MMI 커넥터라서 제거를 해줄 겁니다. LVDS 이 케이블만 있으면 돼요. 아까 볼트는 풀어줬으니까 그대로 당깁니다. 커넥터들이 아주 잔뜩 보이죠? 이거를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먼저 다 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체로 설명드리기에는 공간이 없어서. 됐다. 커넥터 다 뺐습니다. 커넥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런 데 달려있던 커넥터고요. 모니터 케이블이랑 똑같아요. 여기 이쪽 핀을 누르면서 계속 흔들면은 빠집니다. 차량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3개 커넥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커넥터 뒤에 핀 누르고 쏙 빼면은 아주 쉽게 빠집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뒤로 이렇게 뒤로 제껴주면서 빼면은 쏙 빠져요. 그리고 제일 안 빠지는 게 이겁니다. 얘네들이 어디 있는 애냐, 꺼냈을 때 맨 좌측에 있는 애들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핀 같은 게 있습니다. 핀을 뒤로 당기고 얘를 눌러주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은 언젠가는 빠져요. MMI 배선도 걷어냈고요. 이제 교체할 헤드 유닛 가져와서 케이블들 다 이식하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사용할 헤드 유닛이고요. 단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영상 화면 단자고요. USB 1, 2예요. 저는 다시방 USB까지 살리려고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USB 1 단자가 죽어 있더라고요. 이 전 영상 스냅 어댑터 탈거한 영상 있죠? 그 스냅 탈거할 때 빼줬던 커넥터가 케이블이 이어져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스냅 어댑터 단자입니다. 여기다가 USB를 연결해도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이 망가졌으니까 이쪽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커넥터, 이게 USB인데 망가졌으니까 이쪽 노란색에다가 잠깐만, 이게 이제 USB 커넥터인데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게 커넥터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끼면은 안 들어가요. 이쪽 튀어나온 부분을 날려줘야 됩니다. 그냥 칼 같은 걸로 깎아주면 돼요. 아까 안 들어가던 게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은 뭘 꼽아 볼까요? 이렇게. 맞을 텐데. 얘도 핀이 다르네. 자, 기존 ID4랑 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핀을 날려줄 겁니다. 특별한 역할을 하는 핀은 아니라서 이렇게 날려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시 USB. 얘는 이제 스냅인에서 뺀 애인데 얘를 그냥 덜렁덜렁 두긴 좀 뭐하니까 그냥 고장난 곳에 꼽겠습니다. 얘도 키를 날려야 되네.
여기다 꼽아주면 네, 들어갔습니다. 자, 안으로 꾹 넣어주고 이 잠금을 이렇게 하면은 얘도 연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 4개 이거 그냥 색깔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케이블 다 연결했습니다. 모니터까지 연결해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조립할게요. 오케이, 벨처만 주고 넣어봅시다. 오, 나와요. 지금 소리도 원래 알림 소리랑 다르게, 블루투스나 이런 지도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지도는 나오고요. 블루투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오랜만에 보는 ID6 너무 좋아요. 자, 미디어 쪽 가서 모바일 기기 관리하기, 세기기 연결, 카플레이로 해볼까요? 페어링. Nope. 시리 활성화. 자, 이제 카플레이도 제대로 잡혔습니다. 블루투스 잡히고 카플레이도 되는 거면 와이파이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쪽에 케이블을 잡아주는 브라켓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하도 뺐다 꼈다 하다가 부셔 먹었어요. 거기 밑에다 걸어 주시면 돼요. 다 하셨으면은 그냥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안돼, 소닉 다리가. 다시 붙여줘야겠네. 네. 단차도 없고 앰비언트도 다 살아 있습니다.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널브러진 것들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착하고 정리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아까 카플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 확인했으니까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다 문제없이 작동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후방 카메라를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후진! 잠깐만. 트렁크를 열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다시 후진. 예, 잘 나온다. 카메라도 잘 나오고 어라운드 뷰가 이거 문 열려 있어서 그렇구나. 닫으면 어라운드 뷰도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ID4 차량을 ID6로 바꿔봤습니다. 저는 헤드 유닛을 구해서 헤드 유닛을 교체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헤드 유닛만 교체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체할 헤드 유닛에 이 차에 맞는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각각 헤드 유닛은 그 차량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걸 가져와서 장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 차에 맞는 옵션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저는 그 제 차대 번호에 맞게 다 바꿔주는 걸 미리 해둔 상태로 오늘 교체만 진행을 한 겁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저도 맡겼고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촬영 장소 항상 빌려주시는 김포에 있는 코딩하우스 사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헤드 유닛을 구해서 교체하실 분들은 코딩하우스에다가 뭐 그런 교체 비용은 얼마인지 미리 문의해 보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